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그동안 절간 같다고 비판을 받아온 한국은행이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엇나가고 있는데도, 부동산 정책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능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등장했고, 지금 공개적으로 한국은행 부처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내부 연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한국은행이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에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백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깊은 터널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라도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낸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을 두고 한은사라고 조롱하게 됐습니다. 절입니다. 한은사. 그런 조용한 한국은행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더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팩트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의 근거, 금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히 팩트로 반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두고 저금리를 탓하자 수급 불균형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주열 총재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갱신계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여파, 갭 투자, 월세 전환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금융 안정이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소비 측면에서 부동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많은 사람입니까 정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은 양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자, 일부 부처와 정치권의 발언이 한은을 도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가 못되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남 탓합니다. 한국은행 탓을 합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10일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전세 가격도 수급 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의 전세 수급 동향 지수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때리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국은행이 이제 겁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5일에는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전세 가격이 등장합니다. 한 금통위원이 저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의 연관성을 묻자 한은 관련 부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와 전세 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금리와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갱신거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초과 수요 비중이 확대된다. 전세 수급의 미스매치가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꾸만 이 금리
금리를 갖다가 이 핑계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니들이 자식들아 못해놓고 왜 자꾸만 한국은행 탓을 하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 드디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등장합니다. 이 총재는 간담회를 가집니다. 17일. 그리고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전세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보면 전세 가격은 최근 급증하는데 6월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게 더 크게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신규 주택 공급에는 아주 무능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이거 금리 탓이고 뭐 탓이고 뭐 국민들 탓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비겁한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정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를 연구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전세로 나올 물량이 매매, 월세로 넘어가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에 차질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한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세게 한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이 경제시장의 이런 기능보다는 그냥 국민들 감성에 호소하고, 무슨 임대주택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쇼 한번 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에 살면서 집값이 뭐 몇 년 동안 10억 올랐다, 20억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민들은 임대주택에 13평짜리에 4명이 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갭 투자의 월세 준환이 어렵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는 연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하는 내부에서 살펴본 결과 임대인들의 금융자산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처럼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의 그 탁상공론, 자기의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럴 것이다, 이럴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무슨 점쟁이들입니까? 자, 한국은행이 이처럼 전월세 정책의 목소리를 내자 일부에서는 드디어 정권 말기에 온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를 안길 거라는 분석도 합니다. 자,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 탓이라는 진단, 한흥이 바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한은의 태도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본다고 합니다. 최근 그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두고도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파퓰리즘에 기인한, 그리고 상상력에 의한 탁상공론 같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들고 일어나면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자,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했던 중앙은행이 위기가 지나간 뒤 유동성 증대로 인한 부작용을 낳은 주범으로 지목된 일이 적지 않았다. 향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정책 운용의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의 주범으로 돌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한국은행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겁하기까지 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이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